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뜨거운 쟁점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권력비리 성남FC 165억 뇌물죄 이재명 구속연대 대표로 활동하고 계시는 장영하 변호사님을 모셨습니다.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단체 명칭이 깁니다. 예. 동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죠. 예. 저는 이제 그런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 모든 것이 다 진실의 토대 위에서 정의가 실현될 수 있고, 그것이 잘 이루어지는 세상에 우리가 살기 참 좋은 세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 지방선거 때 이재명 도지사 후보를 그때 당시에 이제 성남FC에 그 165억 후원받은 것이 제3자 뇌물죄에 해당된다. 아니면 뇌물죄에 해당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고발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시간이 부족해서, 그 핵심 사항만 간단하게 해서 이제 고발을 해가지고 성남지청에서, 분당경찰 수사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3년 가까이 지나도록 분당경찰서에서 아무런 소식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한번 제대로 자료를 조사하고 법리를 밝히고 해가지고 그야말로 처벌받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그런 것이 필요한데, 아무래도 이제 그런 일을 혼자 하기는 힘이 좀 벅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야말로 여러 사람 관심 있는 사람들 좀 모아서 그야말로 단체를 구성해가지고 다 서로 이제 협조를 해서 힘을 합쳐서 문제 제기를 하고 진실을 밝히도록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이재명 구속연대 그것을 구성하게 된 것입니다. 쉽지 않은 길일 것 같습니다. 물론 쉽지 않지만 세상에 제 자신의 이익만 위해서 산다면 그것이 무슨 대대지하고 다른 게 뭐가 있겠습니까? 정말로 모든 시민들, 모든 국민들이 편안하고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데 뭔가 그야말로 기여를 하고 밑거름이 되고 그야말로 힘을 써야 된다, 이런 생각을 사명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힘들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난 2월 25일 이재명 지사를 대검찰청에 뇌물죄 등으로 고발하시고 기자회견도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압축적으로 좀 얘기를 좀. 예. 이제 이재명 지사, 그때 당시 성남시장이죠. 그냥 앞으로 전칭은 다 생략하고 편하게 그냥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이재명이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면서 이제 지역에서 활동하는 기업체들의 이제 그 이권을 봐주고 애로사항을 해소해주고 성남FC에 돈을 내라고 해서 그 161억 5천을 이제 받았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그때 당시 2018년도 당시에 이제 뇌물죄 및 제3자 뇌물죄로 고발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핵심 사항만 고발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선거 시기이기 때문에 예, 시간이 없었죠. 그리고 이제 피고발인도 이제 이재명 혼자였고요. 그런데 이것이 사실 이제 그 범죄행위에 관련된 사람들이 이재명 혼자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좀 더 이제 자료나 이런 것들도 자세하게 첨부할 필요가 있고, 법리적으로도 자세하게 쓸 필요가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을 이제 자세하게 밝히고, 또 사실관계나 법리를 자세하게 밝히고, 또 거기에 대해 이제 자료도 첨부하고, 또 이제 관련자들도 이제 함께 처벌해달라. 예를 들면 성남시나 성남FC에 그 돈 받는데 직접 간접으로 관여자들, 또 이제 돈을 그 성남FC에 낸 기업들, 그런 기업들도 이제 그 뇌물 공여죄로 처벌해달라. 또 이제 받는데 관여자들은 뇌물죄 공범으로 처벌해달라 해가지고 그걸 자세히 밝혀서 그렇게 이제 고발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구속연대가 생기고 나서 우리가 이제 그 성과로 2월 25일 날 대검찰청에 고발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아울러 이제 그것만이 아니라 3월 4일 날 경찰청에서 추가로 고발장을 접수했습니다. 동일한 내용으로. 예. 그러면 지금 현재 2월 달에 이제 추가 고발을 하신 거잖아요. 예. 2018년에 이어서. 예. 그러면 최근에까지 어떤 경찰이나 검찰의 그 고발인 조사 이런 게 이루어진 게 있습니까? 예. 대검찰청에 접수한 것은 성남지청을 통해서 분당경찰서로 내려갔고요. 그 다음에
경찰청에 접수한 것은 경기 남부청을 통해서 분당 경찰서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 6월달에 고발한 것과 이번에 추가 대검찰청과 경찰청에 고발한 것이 다 분당 경찰로 내려갔는데 이건 해도 너무한 거죠. 사실 이제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한 것은 분당 경찰서가 3년 동안이나 뭉개고 있으니까 이거 지금 검찰이 독자적으로 지난 이제 1월달부터 경찰 수사권이 독립돼 가지고 경찰과 검찰이 사실 옛날처럼 이게 밀접하게 수사 지휘 관계가 아니고 따로따로 수사하는 관계가 돼 있거든요. 수사 방식이 이제 달라진 거죠.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수사권이 달라졌는데 그렇게 되기도 했고 또 아무래도 경찰에서 직접 조사를 하면 좋겠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어떤 걸로 이제 밝혀서 희망을 했냐면 분당 경찰서가 3년 동안 이걸 뭉개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건 분명히 직무유기다. 그러니 직무유기죄를 추가해가지고 성남지청에서 직접 좀 수사했으면 좋겠다는 희망하면서 이제 검찰에 대해서 직접 수사하면 좋겠다 희망하면서 이제 대검찰청에 접수했던 것인데 그런 발행과는 아무 상관이 없이 분당 경찰서로 이제 내려갔고 그다음에 경찰청에 따로 접수하게 된 것은 분당 경찰서가 지금 수사 인력이 모자라서 제대로 수사를 못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의혹도 있어서 그럼 수사 인력이 풍부한 경찰청이나 경북 남부청이 좀 독자적으로 수사했으면 좋겠다 해서 이제 경찰청에 접수하게 된 것인데 그런 것은 아무 상관이 없이 발행만 아무 상관이 없이 전부 다 다시 분당 경찰에 모여서 분당 경찰서로 그러니까 다 모인 거죠. 그러니까 추가 고발한 거 다 모인 거죠. 그래가지고 분당 경찰서에서 이제 추가 고발했는데 그 고발인 진술을 받게끔 조사를 받게끔 출석을 해라 해가지고 지난 3월 19일 날 고발인 진술을 분당 경찰에 했습니다. 고발인으로서 어쨌든 법조인이 있으니까 예. 그래서 조사를 받아보면 좀 분위기랄까요? 그런 게 뭐 얼핏 느껴지지 않습니까? 의지라든가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셨어요? 경찰도 뭐 전혀 이것이 무슨 뭐 방치하는 것은 아니고 나름대로 수사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대로 수사할 의지가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 나름대로 이제 파악한 바에 의하면 성남FC는 압수수색을 했다고 얘기를 파악을 했어요. 그런데 정말 제대로 밝히려고 그러면 돈 준 기업들 가서 지금 전체 압수수색 해가지고 그 회계장부 관련 장부 갖다가 압수수색 해가지고 그 회계장부 분석을 해서 이제 관련자들 불러가지고 조사를 하면 지금 이게 161억 5천 위에도 다른 돈도 받았을 가능성이 많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 걸 충분히 밝힐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냥 관계자들 불러서 그냥 뭐 이렇게 진술 받는 게 아마 전부가 아니었는가 싶어가지고. 느낌상으로 보시죠. 예. 그러니까 범죄 행위는요. 수사기관이 얼마나 범죄 행위를 밝힐 의지가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에 어떤 사람이 자기가 잘못했다고 술술 내가 이만저만해서 아무런 밝혀진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런저런 잘못했다고 스스로 다 이실직고 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물론 예외적으로 있긴 있지만 대부분이 없죠. 그러면 그것을 그렇게 밝히기 어렵기 때문에 수사기관의 이제 압수수색이라든지 또는 구속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강제 처분을 할 권한을 주고 있는데 그야말로 그런 것들을 분당 경찰서가 제대로 행사하고 있는지 절대 행사하고 있는 것 같지 않고 그다음에 성남지청에서도 추가 고발한 것도 분당 수사 지휘하고 경찰청도 분당 경찰서로 이첩하고 그런 걸 봐서 별로 수사할 의지가 많은 것 같지가 않습니다. 네. 이게 이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적극적으로 지금 활동을 하시는 거잖아요. 정의와 관련된 문제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 문제는 2017년도에 국정감사에서도 문제됐었고 지역사회에서 문제가 풀이 됐는데 전혀 진전되는 게 없어요. 실체적 규명에 대해서는. 액수도 또 상당하고 제가 보니까는 액수도 차병원이 33억, 그 다음에 네이버가 40억, 그 다음에 두산건설이 42억, 그 다음에 알파돔시티가 5억 원, 현대백화점 5억, 엄청난 돈 아닙니까? 그래 엄청난 돈이죠. 이게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K 재단 미르 스포츠인가 K 미르 재단과 관련해서 그때 모금했던 금액이 한 800억 되나요? 이런 정도 되는 걸로 좀 대충 기억을 하고 있는데 성남시에서만 161억 5천이면 그보다 훨씬 더 파급 효과가 크고요. 지금 아까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차병원이 미쳤다고 33억 내고
두산건설에 미쳤다고 42억을 성남FC에 내고 그 사람들이 그 전이나 그 후에 성남FC 한 푼이라도 후원을 했다든지 다른 FC 발전을 위해서 관심 있고 돈을 냈다든지 그런 게 있다면 또 모르겠어요. 그런 것도 한 푼 없는 기업들이 미쳤습니까? 그 사람들이 그냥 스스로 알아서 그냥 성남FC가 이쁘다고 33억 내고 42억 내고 36억 내고 40억 내고 할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지역사회에서도 그전에는 문제가 됐었고, 예.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뭐, 어떤, 종결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실체적으로, 이게 전혀 문제가 없다 그런다면, 무혐의 처리, 종결 처리하지 않았겠습니까? 벌써 경찰이 이것은 죄가 안 됩니다 하고 털었겠죠. 예. 그러니까, 이거 자기네가 봐도 죄가 얘기하면, 경찰도 고민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글쎄, 고민하고 있겠죠. 명색이 그야말로 도지사고, 대권 주자인데, 하기가 그렇다, 이런 고민을 하고 있겠지만, 아니, 대권 주자 뭐고, 지사 뭐고, 대통령 뭡니까? 제대로, 대통령은 헌법에 재직 중에 형사소출을 못하게 돼 있으니까 그러긴 하지만, 아니, 떳떳이 진실을 밝히고, 사실을 밝혀서, 정을 실현하고, 처벌할 건 처벌하고, 일본 동경지검의 특수부 같은 경우는, 일본 총리를 뇌물죄로 구속했지 않습니까? 현직 총리를. 그래서 동경 특수부가 유명하지 않습니까? 근데 도대체 대한민국의 검찰이나 경찰은 뭔 놈 기관인지, 더해서 대법관들도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에 대해서 무슨 공표가 아니라는 일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는데, 그 대법관 놈들이 그러면 정의의 사도인지 뭔지 도대체가 저도 같은 법조인이라 부끄럽습니다, 사실. 저도 그 판결문을 보면서 좀 판결이 이렇게도 나올 수 있는가 이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그건 별개의 문제이긴 합니다만, 그럼 결국은 법조인이시지 않습니까? 예. 그래가지고 이제 165억을 2018년도에서 이번에 다시 이제 고발을 냈는데, 법리적으로 들여다봐도 이것이 명백하게 변호사님이 주장하시는 대로 뇌물죄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고발한 것은 1차적으로 뇌물죄가 된다. 이 뇌물죄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제3자 뇌물죄가 된다고 해서 고발을 했는데요. 뇌물죄가 되려고 그러면 이제 나름대로 조금 더 밝혀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재명이가 지금 성남FC 구단주도 실질적으로 구단을 좌지우지했잖아요. 우리가 시민들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거든요. 그러나 시민들이 안다고 해서 유죄 판결할 수는 없는 것이니까, 유죄가 되는 것은 아니니까 경찰에서 이재명이가 이제 성남FC 실질적으로 좌지우지했다는 그런 것들 좀 더 조사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죠. 또 이제 성남FC에 161억 5천을 그야말로 이렇게 그렇게 무리해가면서, 성남 시민 구단이기 때문에 성남시 예산에서 성남FC 운영비가 좀 부족하면 좀 더 지원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무리하게 해서 돈을 모았다는 것은 더군다나 그걸 공개리가 아니고 암암리에 모았다는 것은 뭔가 떳떳하지 못한다는 것인데, 그래서 이제 이제 성남FC를 이재명이가 실질적으로 좌지우지했다는 것을 밝히거나, 또는 성남FC가 간 돈을 이재명이가 이리저리서 좀 빼먹었다, 이런 것을 밝히면 이재명이 이제 뇌물죄가 분명히 되겠지만, 안 된다 하더라도 현재 제가 접수한 경찰에 추가 접수한, 그러니까 대검찰청과 경찰청에 추가 접수한 자료와 그런 근거만 가지고도 제3자 뇌물죄가 명백하게 떨어집니다. 그 자체만 가지고 아마 구속영장을 청구해도 구속영장 나올 정도로 제3자 뇌물죄는 명백히 떨어지는데, 이것이 경찰이 지금 3년 동안이나 뭉개고 있는 이유가 도대체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결국은 이제 검찰이나 경찰이 이제 수사 의지의 문제겠네요.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기가 스스로 내가 이런저런 범죄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하고 실토하는 사람이 그야말로 다 술술 부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러니까 수사기관에 압수수색 권한도 주는 것이고 구속 권한도 주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강제 처분해서 진실을 밝히도록 그런 권한을 준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제대로 행사해서 이렇게 좀 어마어마한 비리에 대해서 사실을 밝히고 처벌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걸 제대로 행사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권력비리 성남FC 165 뇌물죄, 이재명 구속연대 고발을 내셨고 활동을 하시는데, 앞으로 일정 이런 것들이 하시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어쨌든 이것에 대해서 거듭 말씀드린다마는 진실이 밝혀지고 진실이 밝혀진 토대 위에 여러 가지를 해야 정의가 실현될 수 있다는 것이, 정의 실현의 지름길이다 하는 것이 이제 평소에 일관된 소신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이 제3자 뇌물죄는 현재 상태에서도 명백하고, 기타 이제
이렇게 무리할 때는 그 기업들로부터 뒷돈을 받았을 가능성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경찰이나 검찰 등 수사기관에서 관련 기업들 장부만 압수수색해가지고 분석하고 관련자 불러 조사만 해도 분명히 명백하게 밝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은 이것에 대해서 최대한 밝혀지도록 지금 정치권도 접근해보고 있고 언론기관도 이렇게 나름대로 이제 보도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뭐 이재명한테 로비를 당했는지, 네. 광고비를 받았는지, 뭘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별로 관심들이 없더라고요. 관심들이 없는데 언젠가는 이것이 이제 정말 본격적으로 더구나 대선 앞두고는 본격적으로 불거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진실들을 좀 최대한 밝혀서 이재명이 상응한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법적 대가를 치를 수 있게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예,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변호사님도 말씀하셨듯이 검찰, 경찰은 이재명 앞에서만 서면 왜 이렇게 작아지는가? 예. 도대체가 참 신기합니다. 대한민국 사회가 지금 정의가 있는 사회인지 사법정의가 실현되는 것인지 아니 그런 거악을 척결해야 그야말로 서민들이 편안하게 살기 좋은 세상이 될 텐데 그런 거악 앞에는 눈 감고 작아지고 대법관 놈들까지 공표가 아니라 가지고 선거법 위반이 아니다 이러고 앉았고 서민들만 그냥 힘없고 저건 약한 빽없는 서민들만 그냥 잡아 족치는 세상이 되고 있으니 참 이거 정말 한심합니다. 정말 걱정됩니다. 나라 앞날이. 오늘 이제 변호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수차례 보도를 한 바가 있고요. 예. 그렇지만 이제 저희가 봐도 이 부분에 대한 진상은 예. 규명되어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예. 그런 차원에서는 제가 초대를 해서 인터뷰를 하고 있습니다. 예. 또 이게 이제 절차가 복잡하고 몇 개 부분은 이렇게 얽혀 있기 때문에 시청자들한테 한꺼번에 다 하면 혼란이 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걸 좀 나눠서 몇 차례 나눠서 좀 구체적으로 좀 변호사님한테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오늘은 큰 틀에서 있어서의 165 무엇이 문제인가 이렇게 좀 말씀 좀 들어봤고요. 다음에는 이제 165을 지원한 업체들, 일단 두산건설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역에서 정말 논란이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규명되지 않고 있는 성남FC 165 이 사용처 이건 이제 규명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방송에서 두산건설과 관련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